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국내 증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상승에 나서나 싶었는데 장 마감에 또 눈치 보기 매물 나오면서 제자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조선주와 피팅, 강관 등 기자재 업체들의 상승세가 돋보인 가운데 그간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듯했던 AI 챗봇 관련주,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 열풍이 불면서 다시 강한 시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하지만 코난테크놀로지와 셀바스 AI 등은 장 막판에 또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주춤하면서 상한가가 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CPI를 앞두고 이 눈치 보기 그리고 좀 관망세가 나타나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월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주요 섹터 그리고 종목별 행보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김성준의 오늘 장 마무리 종목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구글의 AI 바드의 답변 오류로 인해서 급락을 했었던 그런 종목군이었습니다만 세계에서 유일한 AI 반도체 통합 IP 공급 업체로서 AI 채택 기기의 확대와 함께 경쟁사 대비 높은 효율을 확보했다라는 분석에 힘입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챗 GPT 종목 관련주들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으로서 향후에도 챗 GPT 관련 투자에 있어서 바로미터로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끝까지 상한가를 좀 자리매김을 하면서 강한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그 챗 GPT로 AI의 대장을 다시 한번 좀 강하게 그려준 것 같습니다. 자, 사용관 차장의 오늘 장 마무리 주식 만나보겠습니다. 사용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칩스앤미디어입니다. 반도체 설계자산 업체로서 성장성에 주목을 해야 될 업체인데요. 양호한 수익성과 더불어서 로열티 매출이 분기 30억 이상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분과 홈 가전 쪽의 성장성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셋미디어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약세장 속에서는 강한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앞으로의 시세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보겠습니다.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롯데칠성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이러한 실적 발표 시즌에서 예상치 실적보다 잘 나온 종목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롯데칠성 그리고 음식료 업종은 4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고 이 실적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 미리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이제 제로 제품군의 강세를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칩셋미디어 그리고 롯데칠성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외국인 러브콜과 함께 랠리에 다시 시동을 건 2차 전지주. 중국 경제활동 재개로 실적 반등이 기대되는 삼성전기와 LG노텍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입니다. 새해 들어서 바이코리아에 나선 외국인이 2월 들어서는 2차 전지를 픽한 모습입니다. 테슬라 효과에 3월 세부 시행령이 발표되는 미국 인플레 감축법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면서 대규모 수주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케미칼 이런 양극재 업체의 상승세가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도 4.75%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삼성전기와 LG이노텍도 보시죠. 중국 제재 활동 재개의 숨은 수혜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기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주요 제품의 수요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LG이노텍 하면은 애플 관련주죠. 중국 일상 회복과 함께 또 애플 생산이 정상화되게 되면 가장 크게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정말 반가운 수급이 좀 들어왔죠.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6조 원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9년여 만에 최대 규모의 매수인데 외국인이 바이 코리아 행보를 이어가는 이 모습이 단기 밸류 매력도에 따른 것으로 좀 봐야 할지 아니면 이제 뭐 한국 기업들이 좀 차별화된 성장 포인트가 있다고 봐야 할지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 궁금한데 이성우 이사님 한번 들어볼까요? 수급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2월 9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누적적으로 한 8조 원대 정도의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어요. 양시장이 한 8조 9,700억 원 정도 외국인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양시장 2조 536억 원의 매도,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6조 5,893억 원의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연초부터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경기 민감주를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개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와 반대로 좀 수급이 경기 방어주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월 기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에 더해져서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의 변화 가능성으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2월 1일에서 9일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는 여전히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2차 전지 셀업체 같은 경우에 매수가 추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2월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에 따라서 시장의 주도주가 결정이 되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모습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급 같은 경우에 중심이 우리나라의 우위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신흥국단이죠. 인도, 중국,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인도 같은 경우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헤지펀드 같은 경우가 인도 기업의 분식회계를 짚고 넘어갔었죠.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이 이머징을 놓고 봤을 때 인도에서 자금이 빠지고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수출입 데이터가 변화가 가능한 게 우리나라다 보니까 네. 이와 같이 좀 수급 같은 경우가 인도 매도, 중국, 우리나라 매수 이러면서 추가로 2월에서 3월이 넘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외국계 롱펀드 같은 경우가 그 테크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롱펀드 성격은 뭐냐면 테크를 한 번에 사고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하고 좀 들고 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한 5월 이전까지의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 테크 중심 이 부분이 유지된다 하면 시장의 강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이제 6조 원 넘게 매수를 했고 또 2월 들어서면서는 지금 9조 원에 다가서고 있는 외국인의 그 매수 기조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롱펀드로 좀 연속성 있는 이 수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 대한 매력도 있고 또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이제 좀 돌아서면서 이제 시장이 열리게 되면 우리도 또 함께 좀 좋아질 수 있는 점까지 좀 말씀을 주셨는데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맨 윗자리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지만 종목에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주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5위에 이제 포스코케미칼이 자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그간에 우리 시장에서 좀 부담 요소로 작용을 했던 이 공매도를 지금 뭐 혼쭐 내고 있다라는 뭐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러브콜에 대한 그 배경을 사용과 차장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물론 뭐 기업별로 옥석 가리기는 해야 되겠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매도? 무슨 생각으로 공매도 친 걸까? 라는 것부터 일단 좀 의심스럽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개별 기업, 주식들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2차 전지 쪽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성장과 모멘텀을 숫자로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이슈도 있었습니다. 물론 테슬라 쪽, 이런 쪽들에서 이제 주요 전기차 업체들의 재고가 증가가 되고 이번 연도에도 역시나 경기 침체로 가면 전기차 안 팔릴 거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 등록된 전기차 수 보면은 물론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겁니다. 순수 퓨얼셀과 그리고 전기차의 하이브리드를 포함했을 때 60% 이상 급증된 수치를 보였어요. 그런 흐름들이 올해 그리고 당분간은 이어질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올해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했을 때 46%가량 증가가 되면서 일단
100만 대죠. 100만 대를 일단 최초로 연간으로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미국 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밸류체인을 우리나라가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세 분야가 있잖아요. 배터리 셀 쪽과 그 밑으로 하이니켈 양극재라는 업체들, 그리고 하이니켈 양극재의 60에서 70% 원가를 차지하는 수산화 리튬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만 포트 구성을 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 없이 여전히 외국인들의 러브콜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주가는 단기간에 위아래 흔들림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전기차 쪽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의심을 이제는 마지막으로 의심하고 있는 분들도 좀 걷어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때는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밸류를 너무 빨리 땡겨온 게 아닌가라는 좀 부담이 있었는데 어쨌든 좀 주가가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의 이제 대장주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들어서 5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코스닥의 대장주 자리를 굳히고 있는데 9거래일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4.75%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2차 전지 소재주를 현 시점에서 좀 투자자들이 에코프로비엠을 좀 따라잡아야 하는가, 이제 대장주에 나도 좀 올라타야 되는가, 좀 뭐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있었는데 뭐 에코프로비엠에 대비해서는 조금 못 오르고 있지 않나, 좀 무겁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덜 오른 소재주들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지, 어느 쪽에 좀 베팅을 해야 될까요, 이사님? 우리가 산업의 방향성은 뭐 긍정이죠. 최근에 주가가 바뀌기 시작한 게 에코프로비엠의 4분기 실적 발표, 여기에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이 부분을 커버하면서 4분기 같은 경우 원자재 같은 경우에 가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양극재 판가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4분기 실적 바닥으로 하고 원자재 가격이 돌면 1, 2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 레버리지까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답이 우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돌아서는 단계에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비록 연간의 수치를 나눠서 나오지만 40조 정도의 수주를 받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특정 기업 같은 경우가 수주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 주기에 맞춰서 수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 기업들의 주가가 강한 거고, 특히 에코프로 비행과 LNF의 주가 차별을 보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무슨 특별한 게 있을 수 있겠죠. 시장은 그 부분을 추측해서 접근을 하는 거고, 실제 만약에 그 부분이 현실화돼서 수주든 아니면은 기타 요소든 그 여부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가능성을 반영해서 주가는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특성상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미 소재 쪽에 종목들은 확산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도전제와 관련된 나노신소재라든지 아니면은 전해액 부분과 관련된 첨보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좀 수주에 따라서 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주가는 올랐기 때문이고요. 이런 점을 바탕으로 봤을 때 대장주 같은 경우가 꺾이면 나머지 2, 3등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더 변동이 클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은 올라왔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의 추세를 잘 지켜봐야겠네요. 대장주가 꺾일 경우에는 그동안 또 잘 못 갔던 종목들도 더 크게 꺾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유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2차 전지 소재주를 보면 양극재 업체가 중심이지만 또 음극재 관련 소재 업체들의 성장성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나노신 소재도 오늘 10% 올랐고 지금 3거래일 연속 굉장히 강한 시세를 지금 뽑아내고 있는데, 음극재는 향후에 어떤 모멘텀이 좀 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주목할 업체도 한번 짚어주신다면 사용관 차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소재 중에서는 양극재를 위주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원가 비중이 워낙에 높습니다. 배터리 셀 쪽 만들 때 일단 50% 가깝게 양극재가 들어가고요. 그 밑쪽으로는 이제 음극재라던가 분리막, 전해 이런 쪽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할이 뭔지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충전할 때 양극에 있는 리튬 이온을 전해액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흘러가게 해주고요. 그러면서 분리막을 통과시켜서 결국에는 음극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리튬 이온을요.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저장이
되게 되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의 수명과 충전 속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음극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년 성장률 자체가 양극재 대비해서는 훨씬 높아요. 물론 이제 절대 규모로 봤을 땐 작은데 아직까지 양극재는 지금 뭐 811이라던가 구반반, 하이니켈 이런 쪽들이 열심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음극재 쪽은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이 좀 늦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성장률이 좀 가파르게 뛰고 있다. 이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실리콘 음극재라는 게 결국에는 좀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음극재가 흑연 쪽이었어요. 근데 이제 흑연을 실리콘으로 100% 갑자기 전환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 흑연의 일부분을 실리콘을 점점 더 추가해서 높이는 쪽으로, 함량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흑연 음극재보다 실리콘 음극재가 10배 정도의 용량이 크다라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충전과 방전을 반복을 하면은 팽창하면서 입자라던가 전자가 파괴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함량을 높여가는 이런 테스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나노 신소재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양극재와 음극재 쪽을 다 탄소 나노 튜브 쪽에 도전재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지금 LG화학이라던가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용 CNT 도전재만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음극재까지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고 최근에도 또 신고가 영역으로 주가가 접근을 하고 있고 숫자가 실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관심 기업으로 나노신소재와 LG화학 그리고 이제 동진세미캠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의 2차 전지 로보콜이 이제 순위에 좀 올라왔으니까 앞으로도 좀 이어진다고 봐야 할지 궁금한데 셀 업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 꺾였을 때 우선은 봐야 했는데 주가가 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단계별로 따지고 갈 게 필요해요.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 수주를 받고 2025년 실적 같은 경우에 추정치가 현실화된 상향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한번 뽑았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이 수주를 받아요. 그 환경에서 이제 2025년 기준에 실적 받는 거로 상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익 대비해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딱 주가만큼은 우선 땡기고 봐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CATL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시장 점유율의 1등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외 업체 또는 뭐 국내 업체의 수주를 받으면서 시장을 먼저 가지고 오는 쪽이 주가가 한 단계씩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자, 주가의 특성은 뭐냐면 미래의 실적을 땡겨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땡겨온 구간까지 주가는 올라와 있단 말이죠. 여기부터는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방향성은 맞겠죠. 왜 2차 전지 빠지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거 그 점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제 한 단계 더 가기 위해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앞으로도 이제 계속 방송에서 좀 보시면서 좀 짚어가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시기를 바라겠고, 자, 이어서 다음 또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제활동 보폭이 이제 점차 넓어지면서 우리가 리오프닝을 뭐 화장품이나 면세점이나 여행이나 뭐 이런 수혜주를 좀 보다가 이제는 수혜주의 범위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MLCC 수요 증가, 애플 공장 정상 회복으로 삼성전기와 이제 LG노텍이 중국 리오프닝의 찐 수혜주다라고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익의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좀 바라볼 수 있을지 사용관 차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MLCC라고 하면은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부품이죠. 그래서 작년 4분기에 IT 세트 수요의 둔화 그리고 비수기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MLCC 비롯해서 카메라 모듈 그리고 BGA, 볼그리드 어레이라고 하는 이런 주요 제품들의 공급 감소로 좀 이어졌던 부분 때문에 실적이 작년에 좋지 못했고요. 이런 흐름들이 올해 바로 뒤집어지느냐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올해에도 실적은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과연 하반기에 이런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이런 중국 쪽의 수요가 살아나고 결국에 MLCC 수요의 급증까지 이어지면서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조금 더 힘들다라고 보이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어떤 재고 조정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무리되면서 중국 효과로 인한 수요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올해가 아닌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했을 때 30% 이상은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가 최악의 바닥을 지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올해 이제 중요한 건 중국이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얼만큼 이런 리오프닝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IT 세트 수요의 증가가 뒷받침이 되느냐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삼성전기는 좀 생각이 되고요.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애플 쪽이에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이라는 걸 등에 업고 가는 업체들은 굉장한 프리미엄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언제? 업황이나 시황이 좋을 때. 그런데 이게 꺾이는 이런 순간들에는 한 곳의 거래처에 너무 높은 매출 비중이 있다는 게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 쪽에 폴디드 줌이 최초로 탑재가 된다. 라는 것들도 이슈가 나와 있고요. 거기다 일반 라인업에서도 거의 5천만 화소에 달하는 이런 부분들이 광학용으로 채택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거기다가 페이스 아이디 쪽에 스펙 상향까지 예상이 되면서 나갈 수 있는 제품의 평균 단가가 올라가는 이런 효과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부의 실적 호전이 광학 솔루션 쪽에서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 영업이익률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악화돼 있어요. 이런 부분 좀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애플이라는 기업을 등에 업고 프리미엄을 받는 시절에는 좋지만 이런 것들이 악화되는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 크게 깎이면서 전체 매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에 매출이 몰려있다는 건 리스크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객사의 다변화로 탈피해 나갈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이제 뭐 반도체 시황을 우리가 짚으면서 IT 세트 수요나 뭐 재고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리스크로만 지금 이제 봤다가 이젠 또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이 부분에서 얼마나 실적을 찍을 수 있는가가 또 기대감이 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프리미엄이 있는 종목인데 올해 이제 첫 공모체 수요 예측에서 역사상 역시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여전한 그 시장의 인기를 입증을 했습니다. 이제 LG노텍의 매력하면은 어쨌든 지금 뭐 애플로만 좀 집중되어 있는 그 좀 공급이 조금 리스크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이게 좀 매력인 건지 그리고 그에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삼성전기에는 매력 포인트를 뭐다라고 조금 봐야 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죠 위기이자 기회. 네, 그 말이 맞는 게 그만큼 위기는 한 고객사만 연결돼 있다는 거고 기회는 그 한 고객사가 워낙 너무 크다는 거죠. 네, 네. 잘하고 쉽게 밴드를 안 준다는 점이겠죠. 네, 그 점에 대해서 보면은 위기보다 기회가 더 큽니다. 그 점은 명백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주가는 빠졌단 말이죠. 왜냐하면 애플 신작 시리즈의 부진으로 네. 실적이 안 좋을 우려가 실제화되었고 그러면 주가의 반등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이제 빠져있는 주가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품이 나오거나 여기에서 새로운 제품이 실제 잘 팔리거나 그러면 주가의 반등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다뤄왔어요. 애플의 뭐 VR, AR 그런 기기의 출시가 확정된다면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기대감 반등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실제 이러한 부분의 판매 예상치를 넘는 판매가 나타난다면 이노텍 주가 회복은 명백해질 겁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전장 부분의 파트 확산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이노텍은 좋아질 수 있는 구조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빠져 있는 주가 안에서 주가의 회복의 당위성이 나타날 때 반등은 강할 수 있습니다. 그 당위성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중국 스마트폰 재고인데 이 재고 같은 경우가 작년 말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당연히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1분기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4분기, 1분기 넘어갈 때 뭐 중국의 경기 부양이 단행된다고 하면은 실제 그 부분이 수요를 터치해주는 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재고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전의 밸류에이션을 찾아갈 수 있는 구조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기는 중국의 수요 회복, 가시화가 멀지 않았다라는 점이 포인트겠습니다. 그러니까 LG노텍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애플이 기회적으로 조금 더 높이 보셨고 삼성전기는 많이 빠져 있으니까 회복에 대한 그 당위성을 조금 주는 어떤 좀 이슈가 있으면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LG노텍의 공모 회사채 수요 예측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듣고 갈까요?
네, LG이노텍의 공모회사채 수요 예측 결과 같은 경우는 2년물, 3년물, 5년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집 금액을 놓고 봤을 때 3년물 같은 경우가 가장 규모가 컸었어요. 1,0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측 참여 금액이 1조 2,050억 원이 넘었어요. 12대 1이네요. 네. 전체적인 회사채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채권 대비해서 좀 매력도가 더 회사채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실제 수요 같은 경우가 최근에 회사채 매력적인 부분들이 좀 이자만 높은 쪽이 많고 실제 뭐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부진한 점이 있었다 보니까 이와 같이 수요 예측 참여 금액에 LG이노텍의 공모 회사채가 집중적으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로 좀 높은 수준인 건가요? 이 정도 수준이? 이게 실제 공모의 금액에 몰린 금액을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그러한 종목들 아니면은 뭐 유동화 채권이라든지 그런 점을 함께 놓고 살펴봤을 때 대부분 미달이 났었어요. 대부분 미달이었고 해외 기반의 국내 채권 같은 경우에 뭐 허들 통과가 있었지만은 거의 역대급의 수요 예측에 금액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 시장은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주식 시장보다 볼륨이 더 금액이 몰리는 시장인데 이렇게 괜찮은 종목군들 실제 수익률까지 비교를 해봤을 때 리스크가 낮은 쪽에 자금이 몰린다는 거는 뭐 시장이 그만큼 이제 풀려나가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안도를 조금 내려놓고 매력도에 지금 또 돈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에 우리가 투자자들이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또 순간이 왔을 것 같은데 사용관 차장께서는 이 두 종목들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더 좀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차트상의 모습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기가 올라왔다가 지금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고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둘 다 수급 상황이 아주 원활한 건 아니지만 자리로만 봤을 때는 LG이노텍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제 MLCC 쪽에 전장용 성장세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기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장용의 하이엔드 제품 라인업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MLCC 쪽에서 중국에서의 본격적인 IT 세트 수요에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저가형 제품 라인업과 하이엔드 쪽이 전부 다 좋아질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 작년 4분기에 또 적극적으로 재고 조정이 들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재고가 안정적으로 감소해 있는 상황도 조금 더 우호적이다라고 보이는 가운데 일단 광학 부문 쪽에서도 굉장히 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2억 화소 이상의 제품들 고화소 센서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광학 쪽에서도 10배 정도의 고배율 이런 쪽에서 기술 선도를 해나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에는 향후에도 이런 선두권 주자로서의 프리미엄을 받을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패키지 기판 쪽도 작년에 국내 최초로 양산을 시작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서버용 패키지 기판에다가 고다층, 미세회로까지 전부 다 이런 구현을 했기 때문에 기술 적용이 되는 고부가 제품들을 점점 더 늘려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LG이노텍이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 회사의 스토리를 봤을 때는 삼성전기에 손을 들어주겠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고 이성웅 이사께서는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뭐 100이 있다고 하면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좀 반반 나눠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런 전략은 또 어떤지 함께 좀 들어볼까요? 네, 괜찮은 전략인데 타이밍의 중요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의 자금은 기회비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중국의 경기 부양의 가능성, 이 점에 따라서 재고에 대한 부분이 더 바뀔 수 있는 점에 따라서 삼성전기를 우선으로 손을 들어주는 거고요. 하반기는 이제 애플의 VR 기기 출시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 이 부분이 확정나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반등이 가능하기에 하반기는 LG이노텍 이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월 외국인이 픽한 2차 전지주, 중국 리오프닝 히든 수혜주로 삼성전기와 LG이노텍까지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 속에서 외국인의 포트 바구니를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중국에서 불어오고 있는 훈풍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이 바람의 세기도 잘 가늠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확인해 보기 전에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먼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GS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4분기만 떼어놓고 보면 GS칼텍스의 영업 적자로 전분기 대비 감소를 했는데요. 오늘 실적 부장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아무래도 GS는 그 국제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의 동향에 일단 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실적이 나오는 회사죠. 기본적으로 올 상반기에 뭐 유가가 $130 WTI 기준으로 상승을 했었던 그런 아마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천연가스 역시도 작년 3분기가 10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지금 2.5까지, 그러니까 고점 최고점 대비는 4분의 1 토막 정도 날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좀 개선되는 흐름들, 국제 유가와 이런 천연가스의 흐름이 좀 나와야 실적도 좀 올라올 텐데요. 아무래도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3, 4분기 연속으로 해서 조금 실적은 상반기 대비 좀 많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도 이러한 이제 국제 유가와의 동향, 천연가스의 동향에 따라서 동사는 좀 이제 투자에 지금 임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유가 하락이 진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에 따른 영향 예의 주시를 해야 한다는 말씀 주셨고요. CJ 제일제장도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조 6,6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 정도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을 냈습니다. K푸드로 버텼다,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매출액은 어느 정도 부합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4분기 실적만 떼놓고 본다면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좀 컨센서스보다 다소 좀 못 미치는 실적을 좀 발표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환율로 인해서 이제 원부자재의 부담, 상승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또 부분들이 있었고요. 작년에도 사실 이 국제 사료 가격은 상당히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신이라고 하는 사료용의 필수 아미노산이죠. 이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은 다소 좀 저조한 움직임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향후에도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 이런 것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뭐 글로벌 K푸드에 대한 이런 성장은 지속되고 있고요. 바이오 사업부도 나름 뭐 성장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주가도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더 아주 큰 그런 하락의 또 원인은 또 아닐 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GS와 CJ 제일제당 실적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올라온 종목, 조회수 업앤다운 종목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동반 강세를 보인 조선주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보이고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 열풍에 4거래일 만에 반등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SM, 바이오니아 등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은 휴스틸, SMCNC, 그리고 소프트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MCNC부터 보겠습니다. 하이브가 SM 인수에 전격 나서면서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영상 콘텐츠 등 주요 사업의 확장 기대감도 더해졌는데요. 오늘 주가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소프트센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동유럽에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수출한다고 밝혔는데요. 동유럽 수출에 따른 사업 확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17%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휴스틸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3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지난 금요일 23%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오늘도 그 기세를 이어가면서 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SMCNC부터 보겠습니다. 네, 하이브의 SM 인수 소식에 관련주로 가장 탄력이 강한데요. 먼저 SMCNC의 어떤 변화들이 예상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브가 이제 SM을 최종적으로 인수가 확정이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SM이 최대 주주로 있는 자회사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 SMCNC를 비롯해서 SM 라이프 디자인, 뭐 키스트, 그리고 뭐 디어유와 같은 이런 이제 자회사들이 지금 최대 주주로 좀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 회사한테 또 하이브가 최대 주주로 좀 등극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하이브는 이제 가요기획사 중심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여러 자회사들을 같이 품에 안게 된다면은 뭐 이제 드라마부터 영화 제작, 그리고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매니지먼트 사업까지 해서 아주 이제 전통적인 그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의 이런 거듭나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SMCNC만 놓고 봤을 때 원래는 사실 환경 자체는 상당히 좀 우호적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능이나 이런 것들 매니지먼트가 주력 사업일 텐데요. 드라마 직접 제작을 하죠. 근데 사실 OTT가 워낙에 글로벌리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환경은 상당히 좋은 건 사실인데 지난 3분기까지의 이 숫자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썩 잘 나오지는 못했었던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브의 인수를 통해서 이제 보다 좀 나은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주가를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드라마, 영화 제작 등 종합 엔터사로서 하이브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실적은 계속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면서 5,000원 돌파를 곧 앞두고 있는데 답답한 횡보세를 보이던 주가가 이 SM 인수 이슈가 부각되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던데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은 구간으로 보실까요? 일단 사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SM이 이제 다음 달 1일 이제 공개 매수 12만 원의 공개 매수를 이제 25% 지분을 지금 하게 되죠. 그렇다면은 당분간 SM의 주가는 12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좀 횡보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SM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회사들 쪽에 지금 시장에 관심이 몰리면서 주가가 좀 상승했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상한가 이후에 오늘 급등 후 이제 지금 윗꼬리가 상당히 좀 긴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라는 측면들은 일단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SM을 거둘 수 없으니 이제 자회사 쪽으로 왔다라는 점도 감안하시고 수급도 사실 그렇게 썩 우호적인 편은 좀 아닌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도 일단은 여전히 인수 확정 때까지의 모멘텀은 남아 있다라는 전제하에 본다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고점을 형성했었던 5,700원 정도 선을 일단은 저항가 정도 수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 가격은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이전에 고점대였었던 4,600원 정도를 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으로만 좀 봐야 될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SM 주가가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 선에서 횡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SM CNC 쪽으로 매기가 몰린 건데 수급이나 뭐 급하게 상승한 영향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이어서 소프트센 보겠습니다.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동유럽에 첫 수출한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번 수출이 유럽 시장 확장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실까요? 예, 이제 소프트센 사실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은 회사인데요. 일단 크게는 두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서버나 스토리지, 또 2차 전지 검사 장비와 같은 IT 인프라 이런 사업 부분이 있고 그 두 번째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기반으로 하는 IT 솔루션 사업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이런 이제 엑스레이 검사 장비 발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총 28억 규모 4대의 그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공급을 했었던 이런 이제 동유럽 회사가 이제 1차 이제 투자를 했었고 향후에도 2, 3차 투자를 지속을 한다고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수주 기대감도 물론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 오늘의 상승은 이런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 수주 발주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챗 GPT 관련된 이런 이슈로 좀 엮이면서 상승한 측면들이 좀 강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5일선 타고 예쁘게 저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혹시 눌림목 구간이 나온다면 신규 진입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실까요? 예, 아무래도 사실 이제 챗 GPT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이 양강의 이런 구도가 좀 짜여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IBM 역시도 그 AI 관련된 이런 이슈가 좀 있는 회사죠. 대화형 AI 왓슨이라는 것을 지금 IBM이 갖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IBM과의 이런 또 이제 협력 관계가 뒤늦게 좀 주목되면서 금일 상승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주로 이제 이
이 IBM의 AI는 이제 B2B로 하다 보니까 대중에는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긴 않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 소프트센이 이 AI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에듀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IBM의 이 왓슨과의 협력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과거 기사에 따르면은 이렇게 좀 부각이 좀 됐던 것 같고요. 물론 실질적으로 이 수혜가 얼마나 될지 어느 정도의 협업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고 사업보고에서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은 워낙에 시장에서 좀 핫한 또 재료인 만큼 시장에서 좀 더 그래도 좀 워낙에 좀 작은 시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각의 여지, 추가적인 부각의 여지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휴스틸은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올해 성장폭은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실까요? 사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었죠, 네. 기본적으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IR은 많이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설비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군산에 지금 설비 투자를 총 3천억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내년, 내후년 완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러우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는 바로 미국이라는 것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 에너지 관련해서 이 관광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 태양광 관련된 이 대구경 관광 사업까지도 진출할 가능성들도 있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600억대인데 지금 이번 실적만 놓고 보면은 뭐 이제 한 1.5배 정도 그 퍼가 아주 좀 저렴한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세아제강과 같은 관광 업체들 또한 상당히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사실 어제 오늘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쭉 보게 되면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기관이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거의 다 정리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어느 정도 그런 좀 묵은 수급을 어느 정도 소화한 만큼 저평가 매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 추가적인 상승세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목표는 일단 8,000원 저항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지 가격은 전일 종가 정도 수준 5,900원을 지지 가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SMCNC, 소프트센 그리고 휴스틸 점검을 해봤는데요. 모멘텀의 연속성과 실질적인 기대성과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매매 포인트 잘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의 내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이 펜엔터테인먼트, 사용관 차장 대창단조, 이성웅 이사가 KPF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성웅 이사의 종목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선주와 함께 기자재 업체들이 또 주목을 받았는데 선박용 케이블 타이를 또 자회사가 생산을 하고 있죠. 스토리와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네, 선박용 부분의 사업도 자회사에 연관이 돼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산업용 볼트, 너트를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매출액은 볼륨이 꽤 있는데 영업이익의 율이 좀 낮은 편이죠. 이게 왜냐하면 산업적으로 봤을 때 소모품의 형태를 판매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이익률이 높지 않죠. 박리담의 판매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져서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 있는 산업의 구조로 좀 추가된다고 하면은 실제적인 실적 같은 경우도 높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 기준 100억에서 200억 정도 연간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한 1,100억 원대 후반에서 이제 2,000억 원대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영업이익 기준 연간 100억, 200억 이 수치를 체크를 하면서 지금 이익 체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주가 같은 경우는 9월 16일 기준에 한 19,750원을 형성을 하고 한 5,500원대, 6,000원대까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잘 나오거나 여기에 대해서 수주가 나오거나 대규모 매출이 나오거나 한다고 하면 주가는 가볍게 지금 제시하는 목표가 7,4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매수가는 5,910원 정도, 현재 가격 비슷하게 매수를 해봐도
되는 부담 없는 가격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절가는 5,300원인데 이 가격은 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매도가 출회돼서 나올 수 있는 가격이기에 리스크 관리는 5,300원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관 차장님의 종목 대창단조를 보도록 하겠는데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활성화의 이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야기와 함께 또 가격적인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좀 낯선 회사이실 수도 있는데 진성TC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그 기업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비 쪽에서 이제 하부주행체 무한궤도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계속 굴러가죠. 그걸 이제 무한궤도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링크 아세이 지금 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대창단조의 홈페이지인데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제품들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공 조립한 이후에 중장비라던가 이런 쪽의 생산 기업의 OEM과 AS 부품 형태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런 쪽들 제품의 매출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법인양 매출 비중이 22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35%에 달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 중에서도 미국 쪽에서 상당히 많은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올해에도 그런 투자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같은 곳들까지 전부 다 인프라 투자가 지속이 되면서 이런 중장비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작년에 보게 되면은 분기당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분기당 120에서 130억을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수출과 내수가 모두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원가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고요. 내용은 다 설명해드렸으니까 지금 차트로 돌아와서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주가가 9,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매물대가 형성이 되면서 쭉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까지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약간 횡보 내지는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부터 일단 121선 위치에 있는 한 6,700원대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10에서 15% 본인의 평단에서 결정을 하시고 목표가는 1차 8,000원, 2차 9,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창단조 121선에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종목 펜엔터테인먼트 보겠는데요. 최근에 SM 관련해서 엔터주들이 골고루 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과 가격 전략 한꺼번에 들어볼까요? 네, 펜헌터가 올해 총 5편의 드라마를 이제 방영을 할 예정인데요. 그 제작비가 적게는 한 200억 정도, 그리고 많게는 한 400억까지도 이제 많이 제작비가 올라갔죠. 근데 최근에 이 드라마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실례로 이제 다음 달에 방영 예정인 이제 꽃선비 열애사라는 이런 드라마를 예를 들어봤을 때 대략 총 제작비가 한 210억 정도 되는데요. 이미 이제 SBS가 방영을 하게 될 텐데 그 방송사에서 총 제작비의 한 50에서 60%를 일단 지원을 받고요. 거기에다가 이미 뭐 방영 전이지만 일본의 OTT 업체 그리고 또 글로벌 OTT 업체로서 이미 판권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총 드라마가 그냥 망한다 하더라도 흥행이 참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작비를 뛰어넘는 그런 제작비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또 이제 IP를 이 펜헌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뭐 중국 OTT 같은 그런 쪽으로도 매출이 나간다면 또 더 큰 또 수익으로서 환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뭐 펜헌터뿐만 아니라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의 환경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대략 한 150억에서 한 200억 혹은 더 또 흥행 여부에 따라서 더 크게 그런 그 포션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트를 지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뭐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대부분 좀 우상향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좀 눌림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오늘 뭐 거래 없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충분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뭐 매력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하에 따라서는 퍼가 10배가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 가격은 7,600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선절 가격은 5,000원으로 대략 한 10% 정도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OTT 확대로 뭐 이렇게 엔터 제작사나 뭐 웹툰 관련주나 정말 K 엔터의 좀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이성욱 이사의 KPF, 사용관 차장의 대창단조, 김성준 부장의 펜 엔터까지 만나봤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또 내일의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성훈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영업 차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또 추워지면서 이렇게 또 감기를 조심해야 되는 계절입니다. 자,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